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여러 기업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혜성 씨 관련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데요. 이 투자가 김혜성 씨 측에 수십억 원의 특혜를 주기 위한 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김혜성 씨 부인 측의 주식만 콕 집어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같은 석연찮은 투자에 김건희 씨와 김혜성 씨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개 기업이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84억 원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는 자사 주식을 가진 10여 곳 가운데 김혜성 씨의 아내 회사가 보유한 주식만 46억 원에 사줬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IMS 측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2023년 3월 기준 IMS 측이 기존 주주 가운데 주식을 팔 생각이 있는지 타진해봤다고 밝혔던 회사는 기업은행과 김혜성 씨 아내 회사 단 2곳. 그런데 기업은행은 IMS 모빌리티로부터 주식을 팔라는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애초부터 김혜성 씨 아내 회사 주식만 콕 집어서 사준 겁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IMS 모빌리티 주식 시세가 2달여 전보다 약 10% 떨어졌는데도 김 씨 아내 회사가 보유한 IMS 주식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46억 원에 사준 겁니다. 신주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한 채로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김혜성 씨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멘토처럼 생각했고 서울대 대학원에 같이 입학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누나라고 불렀고 김 여사의 과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특혜의 증거와 김건희와 김혜성 두 사람의 끈끈했던 과거 행적을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몸싸움을 벌이며 특검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죠. 재판에도 3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휴정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강제 구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불출석 상태로 내일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의자가 또 있을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작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번이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으로 이마저도 무산시켰습니다. 교정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직접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는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해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원 휴정기를 이유로 2주 만에 열리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없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미 2주간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해달라던 특검 요구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휴정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당대표 등을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느 후보도 아닌 전한길 씨가 주인공이 돼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첫 합동연설회가 전한길 씨 소동으로 얼룩진 데 이어 오늘 첫 TV토론회에서도 전 씨와 후보의 친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당의 혁신 방안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토론회부터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이른바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렸습니다.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의 이유부터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31번이나 장관이나 전부 다 탄핵하고. 장동혁 후보는 당내에서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이로 규정했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는 장 후보와 극우 성향 전한길 씨와의 친분을 지적했습니다. 전 씨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첫 TV 토론회에서도 지지율 16%로 떨어진 당을 혁신할 방안보다는 찬탄과 반탄,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전 씨가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에선 참담하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자족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12일 합동연설회 현장 출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씨가 참석을 고집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에서도 내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대한 단죄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처벌의 문제라며 10번, 100번 정당 해상감 아니냐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내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의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데요. 가족이 함께 수사를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내일 오후 원포인트로 열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유력하고 범여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루 앞당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게 된 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사면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명단을 전달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사면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최종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상당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여온 조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벽돌과 외국인 노동자를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나서 조사해보니 해당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까지 상습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꽁꽁 묶어놓더니 잠시 뒤 짐짝 마냥 지게차로 옮깁니다.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 이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근로감독관 12명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게차에 묶였던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연장 근무에 휴일까지 불러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 공장에서 지난 1년 동안 21명 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은 2,900만 원. 이 가운데 피해자를 포함해 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다른 사업체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못하는 이런.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지만 그들을 위한 국내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지게차 운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 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